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몰래 준비 중인 문서가 유출됐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하나의 암호화폐 이름만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바로 당신이 손절하려던 그 코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월스트리트 트레이딩 룸에서는 리플 매집 알고리즘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거든요. 개미들이 공포에 떨며 손절할 때마다 그들의 지갑은 점점 더 두둑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던 리플 이야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매년 27조 달러를 그냥 금괴 처박아두고 썩히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우리나라 GDP의 20배가 넘는 돈인데 아무런 이자도 못 받고 그냥 묶여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1970년대에 만들어진 스위프트라는 송금 시스템 때문인데 이게 얼마나 구식이냐면 카카오톡으로 사진 보내는 시대에 아직도 팩스를 쓰는 격입니다. 은행장들은 이 비효율 때문에 매일 밤 잠을 못 자고 있었죠. 네, 그런데 갑자기 한 회사가 나타나서 그 27조 달러를 전부 풀어줄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단 3초 만에요. 처음에는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 미국 통화감독청은 그 회사에게 은행 설립 허가를 내주려 하고 있습니다. 코인 회사가 은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미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삼성전자가 갑자기 중앙은행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정도 충격입니다. 더 놀라운 건 세계 3대 자산운용사 중 하나인 프랭클린 템플턴이 2천조 원이 넘는 자금으로 리플 ETF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들은 절대 감으로 투자하지 않거든요. 변호사 100명 동원해서 6개월 동안 검토하고 또 검토한 뒤에야 움직이는 초보수적인 집단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리플에 올인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결정적인 정보가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많은 분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리플이 좋으면 당장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냐는 건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지난 몇 달간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소름 끼치는 패턴이 발견됩니다. 10만 개 이상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물량을 던지고 나갔어요. 7년을 기다렸으니 지칠만도 하죠. 근데 그 물량을 누가 받았을까요? 신규 기관 지갑들입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손바꿈 구간이에요. 확신 없는 개미들이 떠날 때 확신 있는 세력들이 바닥에서 쓸어 담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 구간이 끝나면 항상 폭발적인 상승이 왔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랬고 이더리움도 그랬거든요.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타이밍이라는 게 투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국 정치 지형의 변화입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입지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지난 4년간 리플을 괴롭힌 주범이 바로 이 사람인데 이제 그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법원도 이미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고요. 두 번째는 달러 패권의 균열입니다. 트럼프가 동맹국들을 ATM이라고 부른 순간부터 전 세계는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전쟁에 돌입했어요. 중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달러 결제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럼 대안이 뭘까요? 위안화? 유로? 아니죠. 어느 한 나라에 종속되지 않는 중립적인 수단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리플의 진짜 무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ODL이라는 기술인데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디지털 순간이동 장치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내려면은 중간에 일본은행, 홍콩은행 이런 식으로 여러 곳을 거쳐야 했거든요. 그때마다 수수료 떼고 시간도 며칠씩 걸렸죠. 네. 근데 ODL을 쓰면 한국 원화가 XRP로 바뀌고 3초 만에 미국으로 날아가서 다시 달러로 바뀝니다. 중간 단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은행들 입장에서는 미친 듯이 좋은 거죠. 그동안 보증금으로 묶어뒀던 돈을 전부 회수해서 다른 데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보다 강력한 설득 논리는 없습니다. 많은 분이 여기서 또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그럼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 RLUSD는 뭐냐? XRP랑 경쟁하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초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인데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RLUSD와 XRP는 경쟁이 아니라 공생 관계거든요. 비유하자면 RLUSD는 화물이고 XRP는 그 화물을 실어 나르는 비행기입니다. 화물이 많아질수록 비행기의 가치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실제로 리플 측에서도 RLUSD가 XRP의 유동성을 더욱 활성화시킬 거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이 리플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 구조 때문이에요. 앞으로는 부동산, 주식, 채권 같은 모든 실물 자산이 토큰화 될 텐데 이걸 전 세계로 거래하려면은 초고속 운송 수단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럼 실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리플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답은 사도의 무지성으로 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투트랙 전략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시드의 70%는 졸업용 계좌에 넣고 절대 손대지 마세요. 하드월렛에 넣어서 땅에 묻는 심정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나머지 30%는 생활비 계좌로 운영하면서 변동성 장사를 하시고요. 리플은 아직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공포와 탐욕 사이에서 스윙 트레이딩이 가능합니다. 남들이 욕할 때 사서 남들이 환호할 때 팔면 되는 거죠. 여기서 번 돈으로 맛있는 거 사드시고 일부는 다시 졸업용 계좌로 보내서 장기 물량을 늘리세요. 핵심은 멘탈 관리입니다. 코인판에서 가장 많이 돈 잃는 패턴이 뭔지 아세요? 바로 공포에 바닥 손절하고 탐욕에 고점 물리는 겁니다. 투트랙으로 가면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가격이 떨어져도 싸졌네. 생활비 계좌로 더 모으자가 되고 가격이 올라도 졸업용 계좌 자산 늘어나네. 좋아가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무적의 포지션이 완성되는 거죠. 제가 7년간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깨달은 진리가 바로 이겁니다. 기술이 좋고 펀더멘털이 탄탄해도 멘탈이 무너지면 다 소용없거든요. 지금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흥미로운 신호들이 포착됩니다.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XRP가 대량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장기 보유 목적으로 출고한다는 뜻입니다. 단기 매매용이면은 거래소에 두는 게 편하잖아요. 굳이 개인 지갑으로 옮긴다는 건 팔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반면 거래소에 남아있는 물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급이 줄어드는데 수요는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생도 아는 경제 원리입니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특히 ETF가 승인되는 순간 기관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면 남아있는 물량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네, 비트코인 사례를 한번 보세요. ETF 승인 전에는 3천만 원대였던 게 승인 후 1억 3천까지 올랐거든요. 3배가 넘는 상승입니다. 리플도 같은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가격이 700원에서 800원 사이인데 ETF 승인되고 기관 자금 들어오면 5,000원, 1만 원은 기본이고 장기적으로는 1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시가총액 계산에 기반한 보수적인 제 추정이에요. 전 세계 송금 시장 규모가 연간 700조 원이 넘는데 리플이 이 중 10%만 차지해도 현재 시가총액의 10배 이상 성장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너무 일찍 사면 기회비용 손해고 너무 늦게 사면 이미 올라버린 가격에 물리는 거죠. 그럼 언제가 적기일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SEC 소송 리스크는 사실상 끝났고 ETF 승인 절차는 진행 중이며 월스트리트 큰손들은 이미 포지션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이 알아챌 때는 이미 늦습니다. 뉴스에서 떠들 때는 이미 고점이라는 거 다들 경험으로 아시잖아요. 진짜 돈은 조용할 때 움직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조용한 시기예요. 국가 차원에서도 리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팔라우, 부탄, 몬테네그로 같은 나라들이 자국 디지털 화폐를 만들 때 리플 기술을 쓰고 있거든요. 작은 나라들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리플의 안정성과 기술력을 국가 레벨에서 검증받았다는 의미니까요. 실제로 팔라우에서는 리플 기술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 마트 결제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전인 거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브릭스 국가들처럼 규모가 큰 나라들도 달러 대안으로 리플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탈달러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많은 분이 리플을 그냥 송금 코인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그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리플의 진짜 야망은 모든 가치의 이동을 책임지는 인터넷 고속도로가 되는 겁니다. 돈뿐만 아니라 부동산 증서, 주식, 채권, 미술품 이런 모든 자산이 디지털화돼서 XRP 네트워크 위에서 거래되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RWA, 즉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인데 시장 규모가 수천조 달러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송금 시장은 그저 시작일 뿐이에요. 네, 진짜 게임은 RWA 시장에서 벌어질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리플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 대상입니다. 기술력의 파트너십, 시장 수요 모든 면에서 장기적 성장 가능성이 명확하거든요. 물론 당의 변동성은 있을 겁니다. 코인 시장 특성상 어쩔 수 없죠. 하지만 5년, 10년 단위로 보면 지금 가격은 터무니없이 싼 겁니다. 월스트리트 그 엘리트들이 왜 지금 매집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 내일 모레 차익 실현할 생각이 없어요. 앞으로 펼쳐질 금융혁명의 티켓을 미리 확보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티켓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그걸 헐값에 넘길 건지 끝까지 가져갈 건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투자는 결국 확신 싸움입니다. 확신 없이 들어온 돈은 첫 번째 폭락에 도망가고 확신 있게 들어온 돈은 폭락을 기회로 만듭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확신을 조금이라도 높여드렸길 바랍니다. 월스트리트가 짜놓은 판에서 여러분이 ATM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미래 금융의 지분입니다.